안녕하십니까. 노사공TV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최고 전문가이면서 사람 능력 개발하는 전문기관인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원덕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최근 전화를 드리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분쟁 갈등 조정하느냐고 바쁘시다 그러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새 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은퇴 후에 놀고 있습니다. 아니 놀고 계신다는 건 이제 겸손의 말씀이시고 무슨 K 노사문화 이런 거 하신다고. 제가 평생을 노사 관계와 관련된 일을 해왔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무대에 내놓아서 자랑할 만한 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K-팝. K-팝이 있죠. 요새는 또 K-방역. K-방역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노사 관계도 세계 무대에 내놓아서 좀 자랑할 만한 그런 노사관계, 노사문화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름을 K-노사문화라고 이름을 짓고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K 노사문화를 하고 이제 이름을 짓고 K-방역이나 K-팝에 버금가는 노사문화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시게 된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사실은 노사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업의 평가도 그러하거니와 세계 무대에서도 한국 노사관계에 관해서 평가가 굉장히 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후를 하더라도 그래서 평생 노사관계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일종의 이제 자괴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노사 문화도 노사관계도 세계 무대에 내놔서도 자랑할 만한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실제 현장에서 그런 노사 문화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죠. 예, 평가가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상당히 좀 진전됐다고 하는데 박하다라고 방금 표현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박하다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주관적인 평가와 덧붙여서 노사관계라는 게 이제 보편성과 특성이 있는데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한국의 노사관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협력 수준이 130이다. 141개 나라 중에 꼴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박하다고 표현들을 하는데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보시는지,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보고 어떤 맹점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우리 기업 문화라든지 기업의 경영 역량이라든지 또 근로자의 건면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의 산업화를 성공시켰고 압축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제 민주화 이후에 세계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걸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계 140여 개 국가 가운데 노사관계 협력은 130위권으로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객관성 여부를 떠나서 우선 저희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고 또 우리 노사관계에 대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들다 보니까 이게 아주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먼저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투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주관적인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보다 나은 우리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채찍 또는 계기로 삼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보면 자존심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객관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좀 더 노사관계가 나아갈 수 있는 채찍,
삼으면 좋겠다. 뭐 공감을 하는데요. 뭐 한쪽만을 강조하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그렇게 엉망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방금 기업 문화라든가 노동자들의 그 숙련도라든가 근면성 뭐 이런 것들의 경쟁력도 있고 우리나라 압축 성장에 기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WEF에 대해서 한국의 노사협력 지수가 141개 나라 중에 130꼴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유의해야 될 게 뭐 제도 노사관계를 구성하는 게 제도 의식 관행 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월드뱅크라든가 뭐 국제노총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수집한 뭐 통계 자료도 있지만 그 기업인들의 주관적인 그 노사협력에 대한 의식을 그 조사한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한때는 우리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경영 사나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하다가 요새는 KDI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요새 하시고 싶은 일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자존심 문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해필 노사관계에 천착을 하시는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노사관계가 대단히 중요할 텐데 왜 해필 이 시기에 인적자원 개발과 노사관계에 대해서 평생 화두이셨지만 저는 지금 이제 대격변의 시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경제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이 이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킨다는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대격변의 어떤 큰 변화이고 또 코로나가 이것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대변화와 가속변화가 함께 가는 거대 가속변화의 시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변화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에 있는 노사가 힘을 합치는 노사협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WEF의 평가가 객관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것이 있다라는 지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노사협력을 정진시켜서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을 더 정진시키고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노사가 윈윈하는 이런 시대를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변화, 그다음에 가속 변화. 우리가 이걸 갈등 측면에서 봤을 때 노사관계라는 게 서로 협력도 하지만 또 갈등 대립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갈등 관리가 잘 안 되고 그것이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갈등을 얘기할 때 복합 갈등, 복잡 갈등, 그다음에 압축 갈등, 뭐 이제 이게 고도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 그래서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노사 갈등이 여러 갈등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지금 통합해서 일자리를 위협하는 속에서 서로 대립 갈등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일자리를 유지 창출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K노사 문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약간이라도 좀 소개를 시켜주실 수 있습니까? 노사 문화가 뭐냐 하면 문화라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무엇이 정당한가를 판단하게 해주는 준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결정이 되면 어떤 행동이 정당한가, 정당화될 수 있는 행태의 범위를 정해주는 게 문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사 문화를 새로 하자는 것은 노사관계에서 무엇이 정당하고 노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하냐, 이거에 말하면 이제 준거를 정해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노사관계가 지금 만약에 문제라고 하는 것 같으면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새로운 노사 문화를 바꿔야만 노사관계 주체의 그 의식과 관행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사 문화를 새로운 브랜드화해서 K노사 문화라 하고 K노사 문화의 DNA를 새로 한번 뽑아보자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뭔가
생명체는 DNA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노사 문화도 새로운 DNA로 DNA를 내장을 해야 이 생명체 같이 살아 움직이고 계속 발전하고 확산되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문화는 의식, 제도, 관행이 서로 어울려진 결과고 네. 문화는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고 문화는 행위의 그 근거, 네. 규범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경쟁력은 곧 문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 새로운 DNA를 만들자. 네.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 노사 문화의 DNA가 어땠다면 네. 앞으로 원장님이 보시기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지향해야 될 DNA는 어떤 걸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사실 지금 우리 노사 문화 기업에 따라서는 대단히 성공적인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선진적 노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바꿔 나갔으면 하는 좀 후진적인 노사 문화의 그 DNA, 과거 DNA, 그리고 이제 불신뢰라든지 소통의 부재라든지 서로 간에 존경하지 않는다든지 파트너십이 없다든지 뭐 투쟁, 뭐 힘의 논리로 노든 사든 밀어붙인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많이 제기되어 왔는데 우리가 서로에 만들어갈 새로운 K노사 문화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열심히 해야 되고 소통을 중심으로 타협을 해야 되고 노사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활발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노사뿐만 아니라 당해기업의 노사뿐만 아니라 그 광해의 노사,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떠나고 국민경제를 포함해서 민민하는 상생하는 그런 노사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게 K 노사 문화의 취지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DNA입니다. 예, 서로가 신뢰와 소통을 토대로 해서 협력을 해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자. 그게 이제 새로운 DNA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처음에 그 WEF의 국가 경쟁력 그 지수 발표된 것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노사관계나 노동시장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가부장적인 기업 문화다. 그 다음에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라고 보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노동시장 유연성 얘기할 때 우리가 해고 비용 또는 해고와 채용과 해고의 관행, 임금 유연성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보면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서 그게 떨어지진 않고 다만 계속 지적했지만 그 KDI가 주체가 돼서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CEO를 상대로 한 노사협력 지수만 132로 떨어졌는데 WEF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이중노동시장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각종 차별과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 내부자 외부자. 그 다음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대단히 낮다. 그리고 노동 기본권 보장이 지금 대단히 약한 거 아니냐. 93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노동개혁을 뭐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려의 시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 WEF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그 노동 기본권 지수도 아주 그 비슷한 나라에 비하면 하이 그룹에 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제 노사 문화의 새로운 DNA로 이제 파트너십에 기초한 상생, 협력의 노사관계를 가져가자고 그랬는데 방금 지적한 그 WEF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노사관계에 있어서 부족하고 경쟁력의 장애인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연구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부연하실 거 있으면 부연을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하나의 단일 노동시장이라고 부르기는 너무나 이제 격차가 심하고 이동이 분단되어 차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정규직, 그다음 노동자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사업장, 그다음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그도 아닌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들, 요새 많이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이들 사이에는 사실은 그 이동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 조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대단히 경직돼 있고 고용보장이 2중 3등으로 돼 있고 그러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실은 이 글로벌 기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그 유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전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조직 사업장의 근로자가 축배를 들 동안에 그 축배의 희생을 그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독배를 맞은 시장은 하나의 단일 노동 시장이라고 부르기는 너무나 이제 격차가 심하고 이동이 분단되어 차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정규직, 그다음에 노동자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사업장, 그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그도 아닌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들, 요새 많이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이들 사이에는 사실은 그 이동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 조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대단히 경직되어 있고 고용보장이 2중 3등으로 되어 있고 그러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실은 이 글로벌 기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그 유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전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조직 사업장의 근로자가 축배를 들 동안에 그 축배의 희생을 그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독배를 마시고 있다. 그러니까 한 노동시장 내에 축배를 드는 부분과 독배를 마시고 있는 근로자 부분이 같이 있다고. 축배와 독배.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고쳐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기본권 보장은 사실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한국적 특성에 맞는 기본권 보장을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거냐, 이건 또 다른 고민입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기업별 노동조합의 이 속성이 강하고 산별 노조로 전환된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실제로 운영은 기업별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 해고자의 노동조합상 지위 또는 뭐 더 나아가 이제 간부로서의 역할, 어디까지 이제 그 보호를 할 것인지, 이건 아마 조금 더 학계와 이 중지를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이건 옳은 일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이제 기본의 체제의 근간을 만약에 흔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노사가 모여서 다시 중지를 모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핵심 문제를 이제 이중구조와 양극화다. 이제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당연한 노동기본권은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장을 해야 되지만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보호가 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호와 또는 규제와 그 유연성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연 안정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찌 보면 노동개혁의 한 방향일 수도 있다 보는데 우리가 그동안 인용했던 그 WF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 보호가 93위로 나와 있어요, 세계에. 그런데 월드뱅크에서는, 세계은행에서는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5위로 나와 있습니다. 독일은 한 30이 되고 일본은 한 40이 정도 되는데. 놀라운 수준. 네, 놀랍죠. 그런데 그 나라들은 노동기본권 보호 수준이 독일은 1등급이고 일본은 2등급. 그러니까 아이로 기본 협약 8개, 6개를 다 비준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4개뿐이 비준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보면 그 성과인데 성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15위, 그 다음에 독일, 일본이 3위, 5위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노동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유연 안정성을 얘기할 수 있지만 ILO의 핵심, 기본 협약인 그 8개 협약의 비준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대체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 이런 것도 우리 원장님은 사대주의자라고? 사대주의자? 사회적 대화. 그게 뭡니까? 사회적 대화. 근데 사회적 대화를 저는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사회적 대화에 맡겨서는 예. 책임 있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국가사회가 꼭 해야 할 일을 일이 있다면 예.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 노동 사단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면 책임 있는 정부는 책임지고 그 문제를 정부가 스스로 해결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하지 네. 아니하면 사회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독일과 일본,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노사관계 시스템과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기업은 그 경영 문화 이게 하나의 홀 시스템, 전체 시스템이 돼가 그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예. 전후에.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새로운 말을 하면 그 새로운 역동적인 사회잖아요. 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예. 그래서 이제 부분 시스템 사이에 갈등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독일과 일본과 이 나라들을 우리가 바로 보고 예. 예를 들어 기본권 보장을 했는데도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그 나라들은 그 하위 시스템들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서 사회 전체가 조화로운 사회가 됐는지 예. 독일의 산별 체제와 또 기본권 보장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는지 우리가 한번 열심히 들여다보고 우리 사회에 맞는 기본권 보장과 노동자 조직 체계,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 4대주의자인 우리 원장님의 그 실사구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도의식 간행이 상호 간에 정합성이 있으면서 현실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외국 따라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사회적 대화가 중요한데 4대주의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단을 해서 할 때는 해야 된다. 그럼요. 책임감을. 그래서 세금 내서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